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순이의 통장 관리, 바로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선 통장이 굉장히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요. 일단 제가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왔는데, 통장이 아주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통장을 총 7가지의 목적에 따라 구분을 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입 통장입니다. 수입 통장은 하나로만 관리하시는 게 편해요. 거기로 모든 월급이라든지 사업소득 있으신 분은 사업소득도 받고, 알바비 있으신 분들은 알바비를 거기로 받고, 그렇게 해서 수입은 단 하나의 통장으로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은행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수수료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 통장은 자신의 주 거래 은행에서 거래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가서 너무 뿔뿔이 흐트러 놓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수입 통장을 주거래 은행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직장인 우대 통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통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축 통장입니다. 이 저축 통장은 저는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일단 12개월 풍차 돌리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풍차 돌리기들이 끝나면 예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금에 들어가 있는 또 예금 풍차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의 다수의 상품들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풍차 돌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급작스럽게 끝났을 때 가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금리가 높은 거를 찾아다니진 않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높은 거를 찾아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특판처럼 줄을 서거나 기다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풍차는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판 상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특판 통장까지 해서 저축 통장은 다수예요.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통장입니다. 이 투자 통장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은행에서는 은행에서 만들어준 ISA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ELS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걸 운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외에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투자 통장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증권사에도 이제 증권 계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증권 계좌들을 통해서 ETF, ELS, 펀드 등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 통장.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 계좌가 제 주 거래 은행을 통한 증권사 계좌도 있고, 또 주식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붙는데 수수료가 무료인 주식 계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얼마 전에는 미 땡의 땡 증권사에서 신규 가입을 하면은 10,000원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00원을 벌겠다고 신규 가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 근래에는 대땡 증권사에서 크땡온으로 가입을 하시면 해외 주식 수수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제 네 번째 통장. 이거는 자신에게 투자 통장입니다. 자기 개발 같은 거, 그런 부분에다가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에요. 이 통장은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요. 독서를 위해서 책을 산다든지,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의료를 낸다든지, 학원을 가야 하니까 학원비를 낸다든지, 또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 회비를 낸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비 통장인데요. 저는 이 소비 통장을 2개로 나눠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달 나가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금액에서 돈이 조금 남거나 그러면은 투자 통장으로 돈을 옮겨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매수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투자 상품을 사지 소비를 하려고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통장은 돈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저절로 가소비를 안 하게 돼요. 왜냐면 현재 돈이 없으니까.
아까 그 소비 통장도 제가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들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카드 대금 나가는 결제 통장도 소비 통장 1에다 연결을 해놔요. 이 소비 통장 1에 연결을 해놓고 소비 통장 2 있잖아요. 두 번째 거는 제가 먹는 거를 너무 못 참기 때문에 편의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체크카드를 통한 통장을 만들어놔서 편의점은 항상 그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확연히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통장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 통장은 뭐냐? 보상 통장입니다. 저에게 주는 선물 통장. 아마 이 통장이 없으면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보상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나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총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뭐 매년 보상을 해줄 만한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정하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을 노머니데이랑 막 이것저것랑 다 합쳐가지고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비를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렇게 저 스스로한테 보상을 해줘야지만 돈을 모을 때 지치지 않고 행복하게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가장 중요한 비상금 통장입니다. 비상금 통장은 꼭 만드셔야 돼요. 다른 통장들 뭐 여기서 꼭 만들어야 되는 통장은 수입 통장, 저축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그리고 생활비 통장. 이 정도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너무 잘게 쪼개기 힘드시면 이 정도만 만드셔도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입, 저축, 그리고 투자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면 투자 건너뛰고, 그리고 자신에게 투자도 내가 그냥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 건너뛰고, 그리고 이제 소비, 회고 통장 꼭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보상 통장은 뭐 가끔 내가 보상해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냥 건너뛰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비상금 통장 이렇게까지 꼭 4개는 꼭 필수예요. 이거 꼭 만드셔야 돼요. 4가지는. 그렇다면 이 비상금 통장은 2개월에서 3개월치의 비상금을 꼭 여기에 넣어두셔야 돼요. 왜 넣어둬야 되냐 하면 그야말로 비상금 통장이기 때문이에요. 비상금 통장이라는 건 정말 비상시에 사용하는 돈이잖아요. 매달 나가는 돈 이외에 갑자기 돈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병원비가 크게 나갔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비상금 통장에는 돈을 꼭 넣어두셔야 되는데요.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통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 썼어요. 그러면 그 비상금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또 내가 썼으니까 이게 빵원이구나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3개월 정도? 그 정도 안에는 꼭 그 비상금 통장 안에 원래의 금액을 다시 넣어놔요. 그래서 포인트는 비상금 통장에 돈을 다시 넣어두자. 사용했을 경우에. 비상금 통장 안에 원래 이제 노머니데이 통장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노머니데이 통장을 투자 겸 보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커피를 안 마시고 스타땡스 주식을 산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한테 투자 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포카 라를 안 마시고 포카 라 주식을 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허튼데 돈을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돈이 굴러가는 재미를 알게 되는 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모으기는 항상, 제 생각은 그래요. 돈 모으기는 정말 항상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미없으면 지치죠. 아무튼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저한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저한테 너무너무 힘이 되고 항상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